새벽 5시 조용한 복도에 청소 수레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22살 김하은. 그녀는 텅 빈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칠판에는 지워지지 않은 수학 문제. 하은의 손끝에서 정답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30분 조용한 캠퍼스에 청소술에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22살 김하은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학생들도 교수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격려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할머니 약값 벌어야지. 병원에 입원하신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학과 건물에 도착한 하은은 강의실 문을 열었어요. 칠판에는 어제 수업 때 남겨진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어요. 미분방 정식이네. 하은은 자연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겠지? 하은은 청소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칠판의 수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틀렸는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하은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문제의 오류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이러지? 하은은 머리를 흔들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수식이 신경 쓰였어요. 청소를 마친 후 하은은 몰래 분필을 들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칠판 구석에 작은 글씨로 올바른 풀이 과정을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다 적고 나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언제부터인지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하은은 서둘러 칠판을 대충 닫고 다음 강의실로 향했어요. 혹시 CCTV에 찍혔나? 갑자기 무서워진 하은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다행히 이 강의실에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다행이야. 들키면 일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은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음 일정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은 흔적은 곧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오전 9시 이재용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칠판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한 이재용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학생들이 끝까지 못 푼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완벽하게 풀어놓았어요. 대단한데? 이 방법으로 푸는 학생이 있다니. 이재용 교수는 감탄했어요. 그 풀이는 대학원생 수준이었거든요. 곧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준서가 제일 먼저 칠판을 봤어요. 교수님, 칠판에 뭐가 적혀 있네요. 이재용 교수가 설명했어요. 어제 여러분이 못 푼 문제를 누군가 풀어놨네요. 정말 훌륭한 해답이에요. 학생들은 웅성거렸어요. 호기심 많은 박민지가 물었어요. 누가 이런 걸 풀 수 있어요? 저희도 어려워했는데. 자존심 강한 수재 최도윤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대학원생 중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죠. 그때 오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교수님이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재용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글씨체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박민지가 궁금해했어요. 그럼 정말 누가 푼 거죠? 너무 신기해요. 오지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청소 아줌마가 심심해서 끄적거린 거 아닐까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그럴 리가요. 청소하는 분이 수학을 알기나 하겠어요? 장난이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재용 교수는 진지했어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뛰어난 풀이에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교수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 문제 푼 사람 있으면 제게 와주세요. 꼭 만나고 싶어요. 그 시각 복도에서 청소하던 하은은 강의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어요. 어떡하지? 들켰나? 아니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은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은은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65살 장로식 경비원이 반갑게 맞았어요. 아, 우리 하은이 왔구나. 수고했어. 장로식은 하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은은 차를 받으며 앉았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떠시냐? 어제 병원에 갔는데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하은이가 효녀라서 할머니가 금방 나으실 거야. 하은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만약에 제가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다면 너무 늦었을까요? 장로식이 하은을 따뜻하게 봤어요. 하은아, 공부의 나이가 어디 있냐?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처럼 머리 좋은 아이 본 적이 없어. 장로식은 하은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어요.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아직도 생생해. 수학 문제집 들고 다니면서 혼자 풀던 모습 말이야.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은이가 원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이재윤 교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장 경비원님. 아, 교수님. 어쩐 일이세요? 하은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재윤 교수가 하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하은은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이재윤 교수의 다음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최근에 강의실에서 이상한 일 못 보셨나요? 누군가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어놓고 가는데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장로식이 대답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렇군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은은 조용히 경비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캠퍼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민지가 학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미스터리 수학자 또 나타났다. 오늘 아침에도 어려운 문제가 풀려 있었음. 댓글이 빠르게 달렸어요. 진짜? 어떤 문제였어요? 대학원생 형들도 못 푸는 문제래요. 누가 이런 걸 풀고 다니는 거죠? 최도윤이 의심스럽게 댓글을 달았어요. 장난 아닌가요? 누가 몰래 와서 문제를 풀고 가겠어요. 하지만 박민지가 반박했어요. 교수님이 직접 확인하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풀이래요. 오지에도 댓글을 달았어요. 혹시 청소 아주머니가 천재인 건 아닐까요? 키읔키읔키읔. 말도 안 돼요, 키읔키읔. 청소부가 수학을 키읔키읔키읔.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풀고 있잖아요. 정말 궁금해요. 누굴까요?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지자 다른 과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학과에 천재가 있다던데? 미스터리 수학자래요. 하은은 복도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소문이 날 줄 몰랐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이를 잃으면 할머니는? 하은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이재윤 교수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매일 아침 칠판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풀이는 없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느 날 아침 이재윤 교수는 일찍 강의실에 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하은이 칠판의 수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저 청소하시는 분이. 이재윤 교수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하은은 청소하면서도 계속 칠판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기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재윤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청소가 끝난 후 이재윤 교수는 칠판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날 저녁
교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칠판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적어두고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이 문제 푸신 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이재훈 교수. 새벽에 청소하러 온 하은은 그 메모를 봤어요. 진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은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몰래 문제를 푸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거든요. 하지만 들키면 일을 잃을 수도 있어. 한참을 망설이던 하은은 결국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이건 정말 복잡하네. 하은은 집중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포기할까? 아니야, 조금만 더.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하은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보는 거야.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칠판에 풀이를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다 푼 후에도 메모는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나왔어요. 교수님이 찾으시는 건 알겠지만 아직은 무서워. 하은은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주말 하은은 병원에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78살 할머니는 손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하은이 왔구나.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은은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니.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는 공부를 계속했어야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부는 못해도 좋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할머니가 하은을 꼭 안으셨어요. 착한 우리 하은이. 병원을 나오며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때 교수님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이재훈 교수는 완벽한 해답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박사과정 수준이야.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수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소통해야겠어. 이재훈 교수는 새로운 메시지를 남겼어요. 당신의 재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탁이니 용기 내주세요. 저는 정말로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도와주시겠다고?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어요. 나는 청소부인데 어떻게? 하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냈어요. 하은은 작은 글씨로 답장을 적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함께 연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이재훈 교수는 그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교수는 즉시 답장을 적었어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해요. 꼭 만나요. 하은은 그 답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정말 괜찮다고? 며칠 동안 칠판을 통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교수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구실로 오세요. 하은 학생들이 보면 어떡하죠? 교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무서워요. 교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하은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하은은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의실에서 학생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지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야, 그 미스터리 수학자 아직도 안 나타났대. 최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장난이었을 거야.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하은은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이재용 교수가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때 오지혜가 비웃듯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진짜로 청소하는 사람이 푼 거 아닐까요? 하. 다른 학생들도 웃었어요.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수학을 알 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최도윤이 거들었어요. 청소부는 청소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오지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청소나 계속해요. 공부는 저희 몫이니까요. 학생들이 키득거렸어요. 맞아. 청소부는 청소나 하면 되지. 공부는 우리가 하는 거고.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거지? 이재용 교수가 학생들을 말렸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하지만 오지혜는 계속했어요. 교수님도 너무 순진하세요. 청소부가 대학원생도 못 푸는 문제를 풀 리 없잖아요. 최도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은은 몸이 떨렸어요.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은은 마음을 정했어요. 하은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풀었어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어요. 이재용 교수는 놀란 눈으로 하은을 봤어요. 지금까지 그 문제들을 푼 건 저예요. 오지혜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뭐라고요? 청소부가? 네. 청소부 김하은이 풀었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강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박민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진짜로? 최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재용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은 씨, 정말이에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그동안 메모로 대화한 것도 저예요. 오지혜가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증명해보세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렸어요. 정말이야? 믿을 수 없는데. 청소부가 수학을?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명하고 싶어요. 오지혜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증명해봐요. 칠판에 문제 풀어보라고요. 박민지가 말렸어요. 지혜야,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오지혜는 계속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최도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진짜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 교수가 나섰어요. 그만해요. 하은 씨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은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교수님. 해볼게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집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이재용 교수가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어요. 정말 어려운 편미분방 정식이었어요. 시간은 15분입니다. 온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하은은 문제를 보더니 깊게 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은은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부분적분을 써야 하고, 하은의 손이 칠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박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풀고 있어. 저 속도 봐. 대박이다. 최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도 못 푸는 문제를 청소부가 풀고 있다니. 오지혜도 입을 다물고 지켜볼 뿐이었어요. 하은은 중간에 잠깐 멈춰서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네. 그리고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10분이 지나자 하은이 분필을 내려놨어요. 다 풀었어요. 칠판에는 완벽한 해답이 적혀 있었어요. 이재용 교수가 꼼꼼히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완벽해요.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박민지가 제일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정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들어온 사람은 김 교수, 수학과 과장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재훈 교수가 설명했어요. 하은 씨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어요. 김 교수가 칠판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이건 대학원 과정 문제인데. 그리고 하은을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풀 수 있나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어요. 혼자 공부했어요. 김 교수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오지혜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청소부잖아요. 그 말에 이재훈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김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실력 앞에서 학벌은 의미가 없어요. 이재훈 교수가 학생들을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반성하세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말했어요. 하은 씨, 정말 죄송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편견을 가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최도윤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지혜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하은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재훈 교수가 하은에게 말했어요. 하은 씨, 저와 함께 연구하지 않을래요? 정말 훌륭한 재능이에요.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이런 실력이면 충분해요. 김 교수도 거들었어요. 우리 대학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하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강의실에 다시 따뜻한 박수가 울렸어요. 그때 경비실에서 장로식이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이? 이재훈 교수가 설명했어요. 하은 씨가 정말 뛰어난 수학 실력을 보여줬어요. 장로식이 하은을 자랑스럽게 봤어요. 역시 우리 하은이. 내가 그랬잖아. 머리 좋다고. 하은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재훈 교수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연구실로 오세요. 함께 공부해요. 네. 정말 감사해요. 하은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하은은 이재훈 교수의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천천히 해도 돼요. 시간은 충분해요. 하은은 이제 정식으로 수학과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에서 공부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우리 하은이 꿈을 이뤘구나.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하은의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어요. 청소부에서 수학 천재로 김하은 씨의 감동시라. 기사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은을 응원했어요. 정말 멋져요.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우리도 힘내자. 하은은 이제 주말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늦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은을 보며 희망을 가졌어요. 저도 하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이재훈 교수도 하은을 보며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열정이었구나. 박민지는 이제 하은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하은 언니, 정말 존경해요. 고마워, 민지야. 최도윤도 하은에게 사과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편견을 가져서.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친구잖아요. 오지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은 씨,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완전히 회복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가난이 꿈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가 증명해줬구나. 장로식 할아버지도 하은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하은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항상 믿어주셔서. 지금도 하은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가 아니라 연구를 위해서예요. 캠퍼스를 걸으며 하은은 생각했어요. 누구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난은 장벽이 되지 못했어요. 몇 달 후, 하은의 첫 번째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어요. 청소부 출신 김하은, 국제수학학술지 논문게재. 언론에서 또다시 하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TV 인터뷰에서 하은이 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어서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은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다시 도전해볼까?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은 씨처럼 해보자. 하은은 이제 꿈을 이뤘지만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교수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재용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은 씨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날 밤 하은은 일기에 적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시작이 늦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 오늘 또 그걸 증명했다. 하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있어요. 진정한 실력 앞에서 출신과 배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온다는 것을 하은이 몸소 보여주었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